동물의 사주를 과연 볼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요새 이런 거 들어가 보면 사주 상담한다고 광고 홍보글이 좀 많이 뜨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드물게도 펫사주, 이미지를 하나 좀 가져와 볼게요. 제가 이거 보고 좀 빵 터졌거든요. 요즘 뜨고 있다는 애견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강아지 유치원이나 강아지 호텔링이 아니고요. 강아지 목욕시켜주거나 미용해주는 부분도 많이 지금 사람들의 니즈가 크다고 하는데, 새로운 신생사업, 애견 분야의 새로운 신생사업, 강아지 사주 보는 겁니다. 펫도사, 강아지 사주, 강아지 운세, 강아지 성격, 강아지 건강, 강아지 생일 찾기. 이거 보고 빵 터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제가 한때는 반려조, 새도 키웠거든요. 이런 동물에게도 사주가 있는 걸까요? 어떤 분은 동물의 사주가 있다. 그런데 동물의 사주를 보려면 동물이 태어난 날, 태어난 시간으로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동물을 집으로 데리고 온 날로 봐야 된다라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루이스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딱 그거네요. 동물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온 날로 사주를 보면 된다고 하더라. 의견이 다양합니다. 저는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먼저, 동물도 사주를 볼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 이런 의견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사주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난 시간, 그때의 자연의 기운을 간지로 체계화한 겁니다. 상징화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후려쳐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4월이나 5월이나 미월, 4, 5, 미월에 뜨겁죠. 그때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화의 기운이 좀 강하다고 한다면 성격도 좀 급하고 자기 감정이나 기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거침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잘 섞일 수 있고 남들 앞에서도 자신감이 있고 쉽게 주눅들지 않겠죠. 반대로 해, 자, 축월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 겨울에 태어났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사주에 수기운이 좀 강하면 4, 5, 2월에 태어난 사람이랑 좀 반대겠죠. 자기를 굳이 표현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비밀을 함부로 털어놓지도 않고 성격도 좀 차분할 가능성도 있고요. 왜 그렇게 보냐면 겨울의 기운을 우리가 음양으로 나누면 음기잖아요. 그래서 음기는 뭔가 수렴하고 가두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겉으로 활달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수렴되는 성격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사주는 실은 인간을 위한 학문이었죠. 근데 정확히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의 사주를 우리가 뽑으려면 갓난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탯줄을 자르고 아이가 하고 숨을 쉰 다음에 울어야 돼요. 그때의 시간이 정확합니다. 서양에서든 동양에서든 인간이 태어나면 엄마의 몸속에 있다가 나온 다음에 탯줄이 잘리고 온전한 개체로서 처음에 숨을 쉬었을 때 그때 자연의 기운이 그 몸에 깃든다고 봤거든요. 그게 정확히 사주로 말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사주가 잘 생각해보시면 시간을 상징화한 것뿐만 아니라 공간의 기운도 상징화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목 오행이 동쪽이다, 금 오행이 서쪽이다, 화 오행이 남쪽이다, 북쪽은 수 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왜 서양에서나 동양에서나 사람이 태어나서 첫 숨을 쉬었을 때 자연의 기운이 각인된다라고 봤냐면 지구가 돌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런 행성들이 돌겠죠. 그때 그 도는 공간, 위치에 있는 공간에 따라서 어떤 자연의 기운이 몸속에 들어간다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를 단순히 시간의 성격을 뭔가 기호로 상징화한 게 아니라 공간에 대한 기운도 사주라는 그 간지의 기호 안에 담겨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인간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가 어쩌면 자연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태어났을 때 자연의 기운을 몸에 각인하는 게 아닐까라고 보는 게, 동물도 사주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하고 마찬가지로 동물도 자연의 영향을 받잖아요. 생물학적인 리듬이 있죠. 겨울이 되면 다 추워합니다. 길냥이들이 힘들죠. 그때는 자연의 환경에 큰 영향을 받아요. 어쩌면 인간보다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물도 사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생물 선생님에게 좀 뜬금없는 질문을 했어요. 사람의 그 정자의 모양을 보면 올챙이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원숭이나 강아지나 파리나 모기나 정자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그 처음에 생명체가 형성이 돼서 배아의 단계에 들어서면 인간이든 펭귄이든 악어든 사자든 그 배아가 완전히 분할하기 전에 그 모양이 다 올챙이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서 이제 살짝씩 모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선생님께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원숭이나 사람이나 모기나 파리나
모든 동물들의 정자가 다 모양이 똑같은 거냐 했더니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좀 재밌었거든요. 그 때문에 생명의 기원이 하나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도 있죠. 하고 싶은 말은 인간도 동물이고 강아지나 고양이도 동물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모두 다 자연의 영향을 받고 태어났을 때 어쨌든 자연의 기운이 몸에 각인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동물도 사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근거가 이해는 된다 이겁니다. 근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모든 생명체에 뭔가 신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도 뭔가 특히 오래된 나무들 같은 경우 보호수로 따로 지정을 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자연 속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다 보면 뭔가 그 객체의 주체성이 생긴다고 봤었거든요. 그리고 목축 사회, 수렵 사회 이때는 우리 선조들이 동물을 특히 가축을 기를 때 가축이 출생하는 시기를 보고도 기륭을 판단하기도 했었습니다. 옛날에 사주 명리학이 점점 발전했을 때 과연 동물의 사주를 본 사람이 있을까?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고서에서도 제가 일단은 동물의 사주를 봤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거든요. 파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엉터리 아닐까요? 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요. 사주가 연, 월, 일, 시를 간지로 그냥 바꾼 거잖아요. 동물도 사주가 있냐? 라고 물어보면 사주는 당연히 있죠. 사주는 생시잖아요. 생시? 그런데 질문을 좀 바꾸면 이거죠. 동물의 사주를 과연 볼 수 있을까? 이게 정확한 질문이 돼야겠죠. 제가 이번에는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동물의 사주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동물의 사주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왜냐면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요, 동물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기 좀 힘들고 거의 본성이 좀 강하잖아요. 본성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본능이 더 정확하겠네요. 사람은 대운과 세운의 변화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런데 동물은 대운과 세운의 변화에 민감할까요? 자유의지보다는 본능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사주 명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누군가의 사주를 봤을 때 이 사람의 성격, 성향,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기운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게 십성이죠. 그런 것들을 두루 볼 수 있죠. 근데 동물의 사주를 본다고 할 때 우리가 십성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동물의 사주를 볼 때는 십성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견 겁재가 강하면 고집이 세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식상이 강하면 활달하다, 적극적으로 자기 의지를 잘 표현한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식 줬다가 뺏으면 막 으르렁거린다거나, 또는 고양이가 만약에 식상이 강하다 그러면 동대를 더 잘 싸돌아다닌다거나, 또는 강아지가 인성이 강하다 그러면 훈련이 잘 되겠죠. 간식 같은 걸 주고 강아지가 본능적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기다려 이러면은 간식을 앞에 놔두고도 안 먹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이 동물은 인성이 강해서 훈련을 시키면 잘 따라올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밖에서 동물의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 십성적인 걸 가지고 해석을 하기보다 보통 오행만 보실 거예요. 아마 오행. 이 사주에, 예를 들어서 사주에 부족한 오행이 있다, 내 강아지를 키우는데 사주를 봤다, 근데 화가 부족하더라 그러면 강아지 이름에 화기운을 담는, 어쨌든 부족한 오행을 보완하는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강아지가 화기운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동물도 음양이 있습니다. 개는 양기가 강하다면 이제 고양이는 음기가 강하겠죠. 양의 기운은 보통 건강적으로 보면 암으로 연결이 많이 돼요. 왜냐면 암이 세포가 좀 분화하면서 잘못된 세포가 나와서 그게 정상적인 세포를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 강아지가 고양이랑 비교하면 양기가 훨씬 강하죠. 고양이는 죽을 때 잘 안 보이는 데 가서 죽기도 합니다. 개는 죽을 때 거의 종양에 걸려서 죽어요. 이런 걸로도 개하고 고양이를 나누면 음과 양의 차이를 좀 느껴볼 수 있죠. 물론 개라는 동물 자체가 우리가 간지로 보면 술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잠깐 논의를 좀 확장해 볼까요? 그러면 모든 동물에도 어쨌든 자연의 기운이 각인되고 사주를 볼 수 있다는 관점으로 치면 과연 식물은 사주를 볼 수 있을까요? 식물? 얘는 안 움직이잖아요. 어떤 분은 식물은 사주를 볼 수 없고 그냥 식물 자체는 목오행이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식물은 다 목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주에 목오행이 부족하거나 필요하면 집에 화분 가져다 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애완동물의 사주를 보는 방법 검색하면 아마 나올 것 같긴 해요. 실제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넣어서 내가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어떤 오행이 강하고 어떤 오행이 부족한지 이런 거를 보는 방법들이 콘텐츠로 만들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사주하고 그리고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어쨌든 반려동물의 사주가 오행상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재밌죠?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게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같은 시간에 태어난 새끼들이 서로 다른 행동 패턴 이런 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최소 3마리 이상은 낳죠. 3마리에서 한 5마리, 6마리 이렇게 낳는 것 같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제가 강아지도 키워보고 고양이도 키워보면서 새끼들을 제가 받아낸 적이 몇 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재작년에 길냥이였지만 제가 애완묘로 삼았던 저희 집 이름이 예삐였거든요. 예삐 같은 경우는 새끼를 4마리를 낳았는데 한 마리는 완전히 그냥 개냥이었고요. 나머지 3마리는 너무 뭐랄까 새끼인데 손대려고 막 하악질하고 도망가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완전히 개냥이어서 제가 그 고양이를 참 예뻐했거든요.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새끼들도 행동 패턴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어쩌면 사주를 볼 수 있다기보다는 뭔가 유전이나 또 동물들도 양육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뭐 학습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인간도 이런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이런 것들로 설명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왜? 본능이 더 강하니까 유전적인 요소가 인간보다 더 강하다고 보는 거죠. 사주가 원래 음양오행 그리고 십성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인간관계에서의 심리나 환경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사회성을 발현시킬지 이런 것들을 두루 이야기할 수 있는 학문인데 동물의 사주는 좀 깊이 있게 보긴 힘들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원래 사주의 뭐랄까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 이거랑은 좀 맞지 않다고 봐요. 동물 사주를 보는 게. 금요화실론을 저는 인정하진 않습니다만 뭔가 핏줄이나 가문이나 그 조상으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기운들을 중요하게 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주나 월주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었고 근데 동물의 사주를 볼 때 특히 강아지들이 뭐 3마리에서 막 6마리씩 새끼를 낳아버리면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이럴 겁니다. 그 쌍둥이 사주는 대운을 바꿔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동물 사주를 볼 때도 뭐 강아지가 새끼를 뭐 4마리를 낳았다 그러면 당연히 걔네들은 성격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사주는 같아도 대운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자, 강아지가 새끼를 4마리를 낳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하고 둘째하고 셋째하고 넷째가 다 같은 사주예요. 근데 첫째하고 둘째는 대운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첫째하고 셋째가 똑같은 수컷이라고 할 때 성격이 같아야 합니다. 왜? 사주도 같고 대운도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물의 사주를 실증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분양도 하죠. 근데 새끼 때 그 본성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오래 남아요. 자, 그래서 동물은 사람하고 다르게 본능이 좀 크게 영향을 준다고 했었잖아요. 새끼 때 태어난 지 1달, 2달밖에 안 됐는데 하악질하는 애들은 계속 하악질합니다. 저는 제가 키우던 고양이가 새끼들을 낳았고 그 새끼들이 4마리 중에 1마리만 개냥이었고요. 나머지 3마리 중에 2마리가 저한테 하악질을 했는데 제가 그렇다고 걔네들을 때리거나 훈육하지는 않았죠. 근데 걔네들이 다른 환경에 가더라도 저는 개냥이가 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본능이 잘 안 바뀌니까요, 동물은. 그래서 저는 동물의 사주를 보기가 어렵다라고 봐요. 물론 애완견 어디 센터나 뭐 그런 데서 분양하는 애들은 출생 시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뭐 태그에다가 이름표에다가 언제 태어났는지 적긴 하는데 그게 실제 그때 태어났는지 확인이 어렵죠.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주는 인간이 만든 해석의 틀이고요. 동물에게도 사주를 적용해서 보는 건 좀 한계가 있고 동물의 사주도 볼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실증적인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강아지 사주를 봐줍니다라고 팻말 걸고 영업하시는 분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분들도 진지하게 뭐 동물의 사주를 내가 볼 수 있다 막 그러기보다는 어떤 시장에 수요가 있으니까 아마 영업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동물 키우는 분들이 한 번씩 아마 동물들 사주를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루이스 님도 저희 고양이도 저랑 같은 신의 일주인데 신의 일주의 느낌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저도 제가 키우는 개의 사주를 재미삼아 한번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다. 지금 일주도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동물의 사주가 또 있다고 해버리면 너무 환경의 차이가 큰 게 똑같은 엄마에게서 쌍둥이가 아니죠. 태어나요. 강아지가 5마리 태어났어요. 근데 어떤 강아지는 운 좋게 입양이 됐고 어떤 강아지는 그냥 길거리에서 떠돌이로 살면 떠돌이로 사는 얘는 너무 일찍 죽을 거 아니에요. 강아지는 물론 떠돌이 강아지가 새끼를 낳고 새끼를 키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질문 들어온 거 한번 몇 개 좀 볼까요? 개라는 동물 자체가 술토라서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게 술토라고 하는 그 간지의 성향을 수많은 동물 중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동물이 개라고 봤기 때문에 술토를 개하고 매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개가 술토의 성향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강아지가 토의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키웠던 형제 강아지가 있었는데 검은색 말티즈는 제가 외할아버지를 드렸어요. 그런데 걔가 온 동네를 싸돌아다닙니다. 밤 되면 들어와요. 밖에서 막 동네에서 새끼 낳고. 그리고 제가 집에서 키웠던 동생 말티즈는 집에서 그냥 밖에 못 돌아다니고 집에서만 컸거든요. 환경이 너무 달랐죠. 근데 밖에서 키웠을 때는 완전히 술토의 성향을 보이기는 했어요. 근데 모든 개가 그런 건 아니죠. 어떤 개는 집 지키라고 목줄 채워놓고 대문에다 놔둬도 안 짖는 개가 있습니다. 개마다 본능이 좀 다르죠. 다음 질문입니다. 요즘은 애기 안 낳으시는 딩크이신 분들도 많은데 여자분께 식신이 있다면 반려동물을 식신으로 볼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식상이 중요한 사주인데 원국에 식상이 없다 그러면 식상의 기운을 끌어오기 위해서 동물을 키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내가 무언가를 돌보는 거잖아요. 네, 그걸 식상의 기운으로 봅니다. 식상의 기운을 내가 끌어오기 위해서 굳이 동물을 꼭 키울 필요는 없어요. 밖에서 여러 취미 활동을 만드는 것도 괜찮고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 애완동물까지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물고기를 키우거나 식물을 가꾸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는 것도 좋아요. 맛집을 다니는 것도 좋고 글을 쓰는 것도 좋고요. 꼭 애완견을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님, 쌍둥이는 성별이 같아도 대운을 바꿔야 하는군요. 수사님들마다 쌍둥이 보는 법이 다르시더라고요 하셨는데 많이 다릅니다. 네, 제가 언제 한번 쌍둥이 사주 보는 거 정리 한번 할게요. 국내 유명한 선생님들도 각자만의 관점이 있어서 요거는 사주 명리학계에서 풀어야 할 연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부는요, 제가 동물의 사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봤습니다. 사람들이 동물 사주를 보는 걸 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재미삼아 볼 수도 있는 거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주 명리학이 대중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이제 만약에 저 같은 사주 명리 유튜버가 무료로 구독자분들 동물들 사주 봐드립니다 이러고 그냥 무료 콘텐츠를 만드는 것까진 좋은데 돈을 받고 진지하게 막 동물도 사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좀 곤란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오행 정도만 간단하게 보고 재미삼아 주인하고 궁합이 잘 맞냐 이런 얘기는 재미삼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동물한테 의인화하는 건 건강한 생각은 아닌 것 같다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이 사주 명리학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래요. 이 사주는 과학이다라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야기하지만 과학자들이 볼 때는 뭔가 실험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